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 박소연 디렉터입니다.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4년제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서울권 주요 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방거점 공립대학교까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면접형 분화, 각종 계약학과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까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부적 외부적 변화로 인해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보완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면접으로만 보완해야 하는 올해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이 명확하게 나뉘면서 면접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형 전형으로만 모이는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 올해 자기소개서가 없기에 그리고 면접의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면접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면접 대비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1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5편,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면접 대비 콘텐츠는 작년의 면접 대비 콘텐츠와 달리 모의 면접 콘텐츠와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의 면접 콘텐츠를 통해 각 대학, 계열, 전공을 위한 성공적인 면접 전략의 힌트를 살펴보신 후에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실제 합격자들의 합격 비결과 입시 및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두 파트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의 면접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운영팀 소속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작년이 2023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면접의 절대적 비중은 물론 상대적 중요성 역시 높아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을 뒤집을 수단은 면접이 유일하기에 다른 지원자와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 이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면접의 현장감을 위해 합격하는 면접의 모범적인 예시를 위해 면접자 역할을 맡은 새내기 대학생들 각자가 현역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실제로 합격했거나 응시했던 대학 및 전공들로 모의 면접 컨텐츠를 기획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컨텐츠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의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 1, 2학년까지는 프로그래머를 지망하다 3학년 때 2차 전지 연구원으로 목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진학할 전공과 함께 진로를 깊게 고민해본 시간 동안 제 본질적인 목표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머보다 2차 전지 연구원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2학년 때까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를 꿈꿔왔던 것은 맞지만 사실 AI와 코딩이 중요하다는 말에 이를 맹목적으로 쫓았을 뿐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과 봄,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여름 등 이상기후 현상을 직접 겪으면서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미래 후손들의 과제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해온 코딩이나 인공지능도 쓰레기 분류, 에너지 솔루션 제공 등 환경 문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저는 오늘날 필수품인 휴대용 전자기기나 차세대 청정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보존하는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하는 연구원을 꿈꾸는 지금 모습이 다소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회를 위하는 공학자가 되기 위한 저의 목표를 변함없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 문제에 대해 주목하며 2차 전지 연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 신소재 공학 전공을 희망하게 된 계기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작은 스톱워치 폭발 사고를 겪으면서였습니다. 다행히 작은 스톱워치여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만일 전기운송 수단의 배터리였다면 어땠을지 정말 아찔했고,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다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가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체 전해질과 같은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기존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매력을 느꼈고, 저도 신소재를 통해 기존 배터리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거나 또는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발전을 개척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설명해 보세요.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화학적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기존 배터리에서 관찰되는 메모리 효과가 없고 에너지 밀도가 우수하며 다른 전지에 비해 가벼워 대용량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전력이 우수하고 납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정성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가열, 과충전 등으로 인해 분리막을 통해 음극과 양극이 만나는 단락 현상이 발생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을 차단하기 위한 부품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를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가 논의 및 연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배터리에 이용할 새로운 이온을 찾아 새로운 메커니즘의 배터리를 개발하기보다 현재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리튬이온 배터리, 더 넓게 보면 리튬보다 구하기 쉽고 가격이 낮은 나트륨을 활용한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기존 배터리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액체 전해질의 위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부품에 들어가는 공간도 절약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기존 리튬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재 음극 소재 및 고분자와 복합화를 진행한 복합고체 전해질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또 여기에 기여하기 위해 신소재공학과의 교과 과정을 착실히 이수함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2차 전지와 관련된 화학공학과의 과목 수업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재료 및 소자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원자들을 4족, 3과 5족이 결합 또는 2족과 6족이 결합된 소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상에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도체의 특성도 다릅니다. 4족 원소인 실리콘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로 직접 회로의 칩의 기본이 되고 관련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의 태양전지 역시 실리콘이 기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개발 연구원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배터리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현재 배터리 전극 소재 조합 스크리닝에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가 필요한데 실험 데이터 중 중요한 변수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데이터의 양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실험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는 배터리 전극 소재와 관련된 여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추론하여 데이터의 공백을 메꾸고 확보한 자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시켜 활용한다면 좀 더 인공지능의 배터리 소재 개발에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과학실험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학년 물리화학탐구 동아리 기장으로서 진행했던 나트륨을 이용한 간이 2차 전지 제작 실험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기장으로서 탐구 주제 제안부터 실험, 기획, 진행의 모든 절차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억에 가장 남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리튬이온 배터리 또 다른 대안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부원들에게 소개하고 나트륨을 통해 2차 전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공부했던 경험은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간이 전지의 방역 속도가 너무 빨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기존 흑역 음극 소재가 아니라 새로운 음극 소재를 적응하여 성능을 향상하였다는 연구를 접하게 되어 2차 전지 연구에서 신소재 개발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달았고 소재 개발 연구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다질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데 1학년 때 과학 실험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면서 수학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탐구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상당히 심하던 시기여서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동아리의 분위기가 침체되기도 하였지만 동아리 기장으로서 비대면 화상회의와 등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일정 변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려움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수학 탐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동아리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나 불확실성이 키워드가 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 자포자기하거나 시간이 해결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바뀌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진로활동 탐구 보고서에 자원 무기화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자원의 무기화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해볼까요? 자원의 무기화란 말 그대로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무기처럼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이 외교적으로나 자체적인 뜻에 의해 자원을 무기화한다면 그 여파가 상당하기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확보 경로를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다양화하고 두려운 자원을 통해서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무기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기에 퍼스트 무버로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가장 빨리 장악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대체 불가능할 것이고 자원을 무기로 가진 국가들이라 한들 대체 불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자원으로 협박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삼성 SDI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27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7년이라면 현실적으로 제가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연구에 기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연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놓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2차 전지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소 이색적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지원 동기는 크게 본 지원자처럼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 설정하게 되거나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설정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곤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꾸준히 일관성 있는 진로를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에서 의심을 받을 일이 적으나 본 지원자처럼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 진로를 변경하여 설정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벤트의 사실성을 비롯해 진로 변경의 진정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꼬리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 진로를 설정, 특히 변경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 되도록 면접 초반부에서 해당 이벤트를 언급하는 동시에 진로 변경의 당위성을 능동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점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단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전체를 들어보면 어떤 의도에서 진로를 바꿨는지 그리고 이를 면접 초반부에서 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자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 문제가 너무 뜬금없이 치고 들어오는 감이 있어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환경 관련 탐구 병행 사항을 꾸준히 언급하며 프로그래밍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꾸준히 고민을 해왔다는 식으로 밑밥을 깔았으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답변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답변 구조의 문제이니 학생들은 면접 대비 단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6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만 살펴보면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전체 과학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실험실 내부 사정, 특허권 등 관련 실험 데이터들을 공개하지 않는 각각의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런 이유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권리들에 대한 지원자의 지식 미비를 비롯해 실험 윤리에 대한 민감한 꼬리 질문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질문에서 진로활동 탐구 보고서 속 자원 무기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2차 전지 기술 선도 등의 추상적인 문구를 활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연구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미지를 굳히는 데에는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전문가를 희망함에도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신소재 공학과를 지원하는 당위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잘 납득되는 수준이나 서울시립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재상에 접목시키거나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목표 혹은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 이념에 접목시킬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전공만큼이나 이러한 전공을 학습하는 환경인 대학교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명확히 어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점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전반적으로 답변을 할 때 버벅거림이 많았습니다. 이는 긴장한 탓에 입이 풀리지 않아 그런 걸 수도 있고 답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동기와 같이 암기가 충분히 가능한 답변은 버벅거리거나 암기가 잘 안 되어 있을수록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답변 시 억양의 높낮이가 없다 보니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에 악센트를 추가한다면 더 전달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문항에서 무엇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어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나 느낀 점을 말할 때는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시선 처리는 답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말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면접자의 눈을 보며 최대한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만으로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학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